네, 코로나19 궁금증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확진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되는데 지금 일주일 걸린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수치들도 등장하는데 오늘 기준 양성률을 보니까 10.9%까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연휴가 있어서 진단검사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거든요. 예. 일주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지난주 수요일이 항상 제일 많았거든요. 네. 화요일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13,012명인데 이전 주 수요일은 5,802명. 이제 우리 이 연휴가 끝나면서 주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뭐 3만 명까지 안 갈지 몰라도 예.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이 얼마나 피크를 찍을지 이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지가 이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상황에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세종이 아니라 거의 지배종이 됐습니다. 90% 이상 되었기 예. 때문에 이 피크가 어느 순간에 꺾어지기만 한다면은 안심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뭐 10만이 될지 더 넘어갈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 많이 있죠. 네, 다음 주 수요일 확진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그나마 지금 위중증이랑 사망자 수가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미크론 변이 등장했을 때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 연휴 기간에도 국내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자, 크리스마스 선물은 맞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기대를 그렇게 합니다. 예. 하지만 변이주가 안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독성은 꼭 약해진다. 강해지는 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이미 델타 바이러스 봤거든요. 예. 델타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강하면서 독성도 강해졌습니다. 또 동물에 갔다가 다시 올 변이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예. 박쥐에서 시작해서 사람한테 오는 중간 숙주가 분명히 뭔가가 있긴 했지만 그 동물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떤 동물에 가갖고 우리 다시 사람한테 들어오는 변이주는 거의 있을 가망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이주라는 변수가 없어야 된다 이런 변이주는 말씀이신 거죠? 있는데 그 변이주라는 발생 가능성은 동물에서 갔다 온다기보다는 예. 지금 이 오미크론이 생긴 것처럼 남아공에서의 그 에이즈 환자처럼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 안에서 상당히 많은 증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혹은 예방 접종이 안 된 국가들에서 네. 대규모 집단 발생이 되면은 이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변이주가 관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오미크론이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는 마지막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맞지만 변이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오미크론은 뭐 사실상 지배종이 된 상황에서 지금 오늘부터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검사나 진단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고위험군은 PCR을 바로 받지만 그 외에 일반은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그리고 양성이 나와야 PCR을 받게 되는데 이 신속 항원 검사가 과연 정확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정확하기는 합니다. 다만 예.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죠. 네. 예,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의미는 바이러스 안에 있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항체를 바닥에 붙여놓고 단백질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 증폭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 반면에 예. PCR인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이론적으로는 한 개만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천 수만 백만 배 증폭을 시키게 예. 되면은 사실은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검체 안에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반면에 신속 항원 검사는 한 1000배 정도 많아야 된다고 치면은 검체 안에 1000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그 1000개가 언제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1개에서 1000개 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네. 검체 안에 500개 정도 있다고 그러면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검출률이 제로라고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1000개가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2개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감염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서 한 번 더 해보면 충분히 양성 검출이 가능하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정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위양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 26일부터 31일 사이에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84,000건 정도가 이 신속 항원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0.8% 687명이 예. 양성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된 것은 아니고 523명이 76.1%가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가짜 양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꼭 다 양성은 아닌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확도라기보다는 이런 반응들이 원리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신속 항원 검사라도 좀 주기적으로 잘 받는다면은 큰 문제 없이 선별 검사로서는 큰 의미가 있고 못 찾아내는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일부 가짜 음성은 한다 이런 오늘 방역 당국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2, 3일 뒤에 재검사를 권고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동네 병원이라든가 의원도 코로나19 검사 치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환자하고 시간대 혹은 이 공간을 좀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지역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상황이, 예, 예. 보도에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을 봐도 아주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는가 하면은 네. 동네 병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동선 분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환자와 환자 간 또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감염 관리가 100% 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가능한 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약제로 해서 시간 간격을 잘 맞춘다면은 충분히 그 환자가 나간다면 환기하고 소독을 하게 되면은 동선 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염 관리는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어차피 환자를 지금까지도 봐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네 병의원에서 이 진단이라든지 치료 부분을 맡아주신다면은 지금 이렇게 폭증세에 있는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방역 당국이나 혹은 보건소의 인력만 가지고서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인력만 가지고서는 지금의 이 확산세를 뭐 당분간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3월 초중순쯤 일일 확진자 1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 최대 490만 명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이제 기간의 문제겠죠. 우리는 지금 천천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파고가 낮은 게 좋습니다. 예. 길게 가고. 하지만 누적이 되게 되면은 확진자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 동거인, 또 자가격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10% 네.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재택관리 11만 명, 12만 명 정도로 과연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 네. 분명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겠죠. 고위험군은 관리를 하되 젊은 층은 관리라기보다는 일단 격리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서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네. 너무 많아지니까 예.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젊은 층들은 본인이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열어놓고서 예. 거기에 전화해서 중증화가 될 경우에는 바로 네.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얘기 잠시 뒤에 다시 조금 이어서 듣기로 하고요. 지금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다녀오시겠습니다. 현재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4명, 그리고 사망자는 25명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수는 1,834명으로 8%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차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병상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 0시 기준으로 4,464만 명이 1차 접종을 하셨고 4,399만 명이 2차 접종, 그리고 2,726만 명이 3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3차 접종 완료자 비율은 인구 대비 53.1%입니다. 설 연휴 중에도 접종이 꾸준히 지속되어 5일간에 1차 접종 1만 건, 그리고 2차 2만 5천 건, 그리고 3차 39만 건이 신규로 시행되었습니다. 연휴 중에도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접종을 시행해 주신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말 기준 3차 접종 대상자는 4,077만 명으로 1월 말 대비 19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일부 변경이 있으니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주에는 약 197만 건의 3차 접종이 시행되었습니다. 1월 초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전주 대비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접종 대상이 지속 추가됨에 따라 접종 건수와 접종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접종력을 연계 분석하고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월 3주차 확진자에 대해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2% 낮게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 후 확진군 역시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79.8%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미접종 확진군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은 3차 접종자의 13배, 그리고 2차 접종자의 5배에 달합니다. 3차 접종은 중증 진행 위험을 크게 낮추어 줍니다.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차 접종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없이도 자녀 백신 당일 접종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속 항원 검사 전국 실시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변화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분들은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게 되며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호흡기 클리닉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외에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를 하시거나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검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 반드시 신분증, 격리통지서, 입원 확인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명절 후의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명절 후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오미크론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순영 교수님과 관련 내용 좀 짚어볼 텐데요. 교수님, 앞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진단하던 중에 교수님께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재택 치료 환자도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9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11만 명까지는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일본 얘기를 좀 전에 해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좀 젊은 경증 환자는 병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는 시스템을 약간 바꿔서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네. 일본이 우리보다 방역을 잘해서 지금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네. 예. 일본은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어가서 10만 명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재택치료 환자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젊은 층, 경증, 무증상 환자들은 진단 자체도 받지를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단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너무 진단- 확진자가 많다 너무 보니까. 많아지면 그게 곤란하니까 진단을 받지 말고 일단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떼어줄 테니까 등교를 하지 말고 직장애를 그 확인서로 대신해라. 그리고 집에서 며칠 쉬면서 나아지면은
회사를 가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재택치료의 이 근본 원리도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10만 명이 아니라 뭐 20만 명 정도 된 데까지 지금 관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전체를 다 관리하려면 고위험군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오미크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증이 아니라 무증상 경증 환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예방 접종 다 맞았고 나이가 젊은 즉 49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만 지나가면은 가벼운 증상으로 5일 정도 지나가면은 감염력이 없어지니까 예. 가능하면은 뭐 관리를 하지 말고 의사가 아닌 일단 보건 대응 기관 거기에 전화를 해서 좀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의사한테 연결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은 예. 90% 가까운 사람들이 관리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은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지금 10만, 20만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 수가 10만, 우리도 10만 명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게 접종 이제 감염된 사람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예. 여러 동거인들 있고 또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관계자들이 다 감염이 아닌 증상도 없이 격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환자를 과연 고위험군을 따로 할 수 있느냐. 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일반인들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고서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긴 하지만 네.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하다 보니까 방역 체계를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는 추세인 것 같은데 유럽 일부 국가들도 오히려 방역 문턱 낮추고 코로나19와 어떤 공존을 선택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하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6,700만 명인데 우리보다 뭐 1,200만 명, 1,500만 명 정도 막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만 명이 생겼어요, 확진자가. 그것도 줄은 겁니다. 2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의료 체제가 유지되고 우리는 같이 가겠다. 지금 오미크론이랑 이 감염의 피해는 어떻게 용인하면서 네. 결국은 같이 가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덴마크인 경우도 인구가 583만 명인데 5만 명. 예. 우리 인구 비례로 하면은 뭐 거의 예. 50만 명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위중증 환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좀 네. 최소화하면서 용인하겠다 하는 의미거든요. 예. 이게 좀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아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용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예. 즉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도 진단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면서 넘어가는 걸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좀 이 방역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방역이 완화가 되어서 확진자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다면은 이것은 그런 방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만 명이 갈지 뭐 15만 명이 갈지 여기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피크가 꺾어지는 시점에서 만약에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다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은 우리도 그 시기에는 방역 완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머지않은 시기에 올 것으로는 보입니다. 뭐 한두 달 안에 충분히 감염 확산세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 예. 뭐 봄이 오는 3월, 4월 이후에는 그런 완화를 더 걱정해야 될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사실은 지금으로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점. 이때부터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